네, 다 상상한다고 하시면 돼요. 저평가 지역,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방법. 당연히 대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요? 제일 잘 아시고 현재 계시기 때문에 대구 좀 어떨까요? 내년. 원래 대구가 내년부터 공급이 조금 많아요. 조금 많습니다. 근데 그 많다는 게 사실 예전에 제가 만든 그 책에서 만든 한계 수요를 기점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참 잘 맞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710 대책 나오고 났는데 이 판이 깨졌다 했잖아요. 네. 그 이게 이제 잘 안 맞거든요. 제 책에 쓰는 거지만은 근데 그전에는 되게 잘 맞았는데 그래서 시장에 전세를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있는 공급량으로 해서 시장을 이제 해석하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많다고는 인정하지만은 시장의 환경을 보기 때문에는 여전히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8월 달에도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강의를 했는데 네. 그때도 핵심 지역 위주로 올라갈 거다. 가장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더 오른다. 지금까지 온 애가 더 간다. 네. 7, 8월 달에 제가 강의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3억이 올랐다니까요. 수성구가요. 강의하고 끝나고 난 뒤에 3억이 올랐어요.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네. 시장이 그렇게 만든 거죠. 네.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비슷한 지역들이 이제 핵심 지역들이 각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같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올해는 대구는 좀 어땠습니까? 원래는 조금 양극화가 있었죠. 네, 수성구하고 다른 지역 양극화가 있었는데 상품에도 양극화가 있었고요. 지역에도 양극화가 있었어요. 다 비슷하군요. 네,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네,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수성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역시. 분양권이 제일 많이 올랐고. 역시 세고. 재건축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살고 싶은 곳 부산. 네. 부산은 좀 뭐 지금 불장이긴 한데. 네. 부산도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좋죠. 부산도 공급이 약간 많긴 많은데 아마 공급이 약간 많기 때문에 공급의 영향을 받는 데는 약간 죽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 죽어 있다는 거는 상품 안에서도 구축이라든지 이런 상품은 공급 영향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쪽은 이제 수요가 가까이 못 미치기 때문에 약간 죽어 있고 그 외에 이제 공급의 영향을 덜 받는 우리 상품 위주로 투자 위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신축이라든지 재건축, 우리 해운대구, 학군 위주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오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공급의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 많이 희석돼 있다고 보고요. 금융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2013년도에 가격 우리가 상승할 때 있잖아요. 수도권에. 경기도부터 상승했죠. 우리가 이제 외곽을 나갈수록 공급 영향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경기도부터 딱 붙잖아요. 몇몇 전세 딱 붙고. 그래서 경기도부터 오르고 시세 차익이 나면서 이게 안으로 해서 2015년도에 서울, 강남 들어오거든요. 이제 금융 힘을 많이 받죠. 안으로 들어오면서 돈의 힘에.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 시장이 많이 변해서 공급이 줄기 전에 금융 힘이 미리 작동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힘이 작동하는 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들이 미리 반응합니다. 그 모든 지역들이.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대구 수성구, 해운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구, 광주는 뭐 봉평도 이런데 남구 이런 데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시장에서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반응하는 겁니다. 공급이 줄면은 그 다음에는 외곽지부터 다시 올라오고 되거든요. 구축도 오르고 외곽지도 오르고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지금은 거꾸로 돼 있어요. 시장이.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공급 주니까 지금은 신축 막 오르다가 공급 더 줄면 이제 그때부터 구축까지 수요가 밀려가면서 올라가게 되죠. 지금 울산도 그럼 비슷하겠군요. 네, 울산 똑같아요. 울산 공급이 없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남구, 중구 기준돼서 오르다가 네. 위쪽에 이제 북구 쪽에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오르겠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다 상승하는군요, 내년에는. 네, 다 상승한다고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던져도 됩니다. 네. 대전, 세종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전, 세종. 원래 대전하고 세종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제가 이제 뒤에도 질문이 있는데 공급이 연결돼 있는 데가 있고 가격이 연결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청주에 우리 법인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막 몰려 들어갔잖아요. 엄청났죠. 그 왜 들어갔냐면은 가격이 쌌다고 들어갔잖아요. 그 왜 쌌냐 물어보면은 불당 신도시가 팔아 가는데 청주 이제 그 복대동에 지을이 4억 얼마다 그런 거잖아요. 가격이 이제 청주하고 저는 가격이 연결돼 있거든요. 서로 비교하잖아요. 근데 세종이 대전하고 가격이 연결돼 있고 또 뭐가 연결돼 공급도 연결돼 있어요. 공급이 많으면은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그동안 세종이 이제 공급이 많아서 대전이 오르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공급이 줄면서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여전히 공급이 적은 데가 대전이에요. 여전히 공급이 적은 데고 그래서 저는 대전도 지금 신축 위주로 아마 한 번 더 크게 하면 더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신축 중심. 네. 근데 구축도 많이 올랐거든요. 원래 구축이 대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구축이 그렇게 많이 오른 동네는 없는데 왜 많이 올랐냐면 너무 공급이 없었어요. 대전에. 그래서 구축은 약간 이제 쉬을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신축이 한 번 더 크게 하면 뛸 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전은 여전히 뭐 뒤로 가면 근데 이제 시장이 약간 작아졌죠. 대전은 약간 작아졌는데 신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축은 여전히 뭐 좋다 분양권하고요. 세종도 좋다. 네, 세종도 똑같습니다. 네. 요즘 조용한 제 귀에 잘 안 들리는 광주. 네. 광주는 좀 어떻습니까? 광주가 조용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광주는 외부 투자자가 들어간 수요가 좀 약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투자하잖아요. 네. 저는 2013년도에 인천 투자했고요. 2015년도에 서울 투자했어요. 엄청 빠르겠죠. 근데 광주는 우리가 그 외부 투자자의 들어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정보가 약간 다른 데보다 오픈이 덜 돼 있습니다. 네이버에. 특이하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 매물이 없어요. 잘. 많이 없어요. 자체 사이트에 있거든요. 사랑방이라고. 아, 사랑방이군요. 네, 또 거기는. 네, 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게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투자자 진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광주가. 다른 데도 그 중개망은 다 쓰는데 네. 유독 거기가 좀 거기에 사용 비중이 높은 거죠. 네, 높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아무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찾기가 아마 약간 힘들 거라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낮아요. 이 변동폭이 매매가. 그거는 투자자가 진입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변동폭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광주도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점차 저는 움직일 거라고 최근에 조금 광주도 투자가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역시 빠르구나. 네. 되게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제부터 이제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알아서 들으세요. 제일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12번인데요. 저평가 지역,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거시적인 건 제발 좀 보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예, 왜냐, 여러분들은 IMF도 못 맞추고 금융위도 못 맞췄는다. 그 맞춰도 우리가 그게 부동산에 어떻게 연결해서 하라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거 예측할 바에 집 근처 아파트 가격 한 개 외우는 게 낫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을 한번 다 외워보세요. 가격을 다 외울 수 있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해요. 네. 그걸 외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성구 가격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수성 외우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같은 가격이 나와요. 같은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7월 달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늘 가격을 보니까요. 원래 얘들이 7억대였어요. 3개가. 4개가. 얘가 7억대였는데 얘가 8억대 갔어요. 얘가 또 8억 갔어요. 얘가 원래 얘가 2개 안 가고 있잖아요. 얘가 가겠죠. 얘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10억까지 갔어요. 네. 얘가 안 갈 것 같아요. 똑같이 따라가야죠. 네. 늘 가격을 보는 사람은 가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7억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얘 실거주 하시면 얘 사셔야 된다. 근데 얘들 지금 얼마 가냐 10억까지 있거든요. 그거 7월 달에 했어요. 결국 따라갔네요. 네, 다 10억이 됐어요. 이제 서울같이 너무 큰 도시는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지역은 좀 다릅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지역은 이제 7월 달에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산이나 이렇게 지금처럼 수성구 움직이고 이러면은 또 달라요.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복잡지만 연식대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올라간 연식하고 올라가지 않는 연식 최고가를 갱신하는 것과 갱신하지 않은 것들 구분하는 거죠. 근데 2011년까지 올랐고 2010년부터 안 올랐다. 얘를 투자하는 거죠. 줄을 세워보는 겁니다. 줄을 세워. 아니면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A 지역과 B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KB 시세가 2004년부터 나왔으니까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가격을 놓고 엑셀에 넣고 비교해 보면은 그 두 개의 가격이 어떻게 가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를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스터디하고 많은 분들한테 본인들의 물건을 이제 스스로 찾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호갱론에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알람 기능을 다 했어요.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네. 모니터링 이렇게 하려고.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 물건들이. 우리가 봤던 물건들이 물론 시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물건 찾는 건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상승하고 우리 하락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2개밖에 더 있습니까? 상승하고 하락. 계속 외치면 되죠. 상승이라고. 하락도 계속 외치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 시장에 가서 물건 찾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물건 찾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3, 4개월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물건 찾는 데는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어마어마 많이 비교해보고 그런 다음에 물건을 찾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장에 맡겨야 되죠. 대표적으로 한 2개를 사용하세요. 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시죠.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잖아요. 가격이 같았어요. 같은 연식이잖아요. 근데 얘를 비교하고 난 뒤에 만약 여기에 아파트 새롭게 들어오죠. 분양하게 되면 얘를 가격을 예전의 아파트를 보고 얘를 예측하는 겁니다. 4개를 비교하거든요. 네 개네요, 네 개. 예.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우리 평가를 못 하잖아요. 우리 부산에 갔는데 해운대에 어떤 특수한 지역, 해운대 중동을 가면은 중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몰라요. 외지에서는, 외부인들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전 아파트의 과거 시세를 보고 이 지역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뭐하고 비교하냐? 다른 것하고 비교하는 거죠.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얘가 이 지역의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하고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해서 얘가 얼마 갈 건가를 예측하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4개를 넣고 비교해 보면은 눈에 보이게 돼요. 엑셀을 넣고 이렇게 그 그래프를 넣게 되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찾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매매가만 공부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세가에 대한 공부? 네, 매매가 하면 됩니다. 매매가만. 네. 공부는 우리가 전세를 공부해야 되고요. 매매가는 물건 찾는 때는 매매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전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 공부는 공급을 해야 되죠. 공급이 전세를 떨어뜨리고 올리고 전세 수급을 왔다 갔다 하고 전세가율을 작용하니까 공급 공부하셔야 돼요.